그렇게 해서 정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약을 아예 안 먹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, 약간 나도 잊고 있었던 나의 원래의 약 먹기 전에 정상이었던 나의 모습, 나의 일상생활. 그래, 나도 이렇게 살았던 때가 있어. 뭐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사실 맞는 부작용을 찾는다, 이거 자체가 좀 난 좀 결국 이제 불안장애 치료라는 게 뭐 불안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과 질환도 결국에 내가 모든 약을 끊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져야 그게 이제 치료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. 같은 거를 계속 먹다 보면은 약 용량도 늘어나고 약 가지수도 늘어나고 점점 약에 의존을 더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지. 물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일시적으로 증상 완화는 될 수 있어. 근데 일시적인 완화를 노릴 거면은 애초에 나는 그 치료를 시작을 안 하겠지. 이게 나도 정말 드라마틱한 후기도 되게 많고 해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데, 진짜 의료법만 아니면 나도 진짜 보여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진짜 많은데, 나한테 주로 오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상담이나 그 뭐 약물 치료 이런 걸 온갖 걸 막 다 해봤는데도 약의 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약 부작용만 심해지고, 그래서 약을 끊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막 찾다가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주로 많지. 10년 이상 복용하신 분들도 많이 보고. 그렇지. 사실 그렇게 해서 치료 받았는데 뭐 효과를 많이 본 사람은 나한테 오지도 않고, 심지어 뭐 나도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뭐 유명한 약들 찾아서 먹어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지. 부작용 자체가 별로 나한테 힘든 부작용이 아니다, 다른 거 아픈 것보다 이런 부작용 좀 달고 살아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굳이 오시진 않는 것 같아. 그치. 무엇보다도 일단 정신과 약을 끊고 좀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, 거의 많진 않은 것 같아요. 또 특히나 정신과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대중적 인식들이 한의학으로 정신과 질환을 치료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. 뭐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비슷비슷한데, 아무래도 미국에서 허용되는 그 약의 범위가 좀 더 많지. 좀 더 세다 그래야 되나? 마약류 성분이 들어간 약도 미국에서는 좀 처방이 많이 되는 편이고. 먹는 약이나 아니면 그 상병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, 주로 뭐 두통, 불면, 구역, 어떤 분들은 근긴장까지도 호소하시면서 오는 분도 있고. 뭐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안 낫는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환자분들은 왔겠고, 증상의 완화는 무조건 시켜줄 수 있지, 그건 팩트고. 근데 이제 이 약을 계속 달고 살다 보니까 또 내성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약 같은 거를 계속 먹다 보면은 약 용량도 늘어나고 약 가지수도 늘어나고 점점 약에 의존을 더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지. 일단 첫 번째는 불안장애 약을 딱 먹잖아? 딱 먹을 때는 진짜 거짓말같이 불안감이 사라져. 근데 이 약을 찾는 과정이 일단 너무 어려웠고, 내가 처음에 말을 했잖아, 나한테 맞는 부작용을 찾은 사람들은 별로 나를 찾아오진 않는다고. 근데 나에게 맞지 않는 약을 먹었을 때 두통도 있었고 불면도 겪었고 소화장애도 겪었고, 뭐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 맞는 부작용을 찾는다, 이거 자체가 좀 난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. 근데 요즘 이제 이거 얘기해도 되나? 정신과에서 요즘 좀 주장하는 내용이긴 한데, 큰 틀에서 보자면 정신과학은 특히나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.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부작용을 찾아라, 그렇게 해서 맞는 약을 찾아야 된다, 이게 약간 요즘의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좀 있는데, 나는 거기 좀 모순이 있는 것 같다. 아까 방금 좀 얘기했듯이 내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결국 또 약 용량이나 가지수가 점점 늘어간단 말이야. 이게 10년 이상 드신 분들, 환자분들 보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드셨던 분들도 있긴 한데, 또 부작용이 나타나면, 예를 들어서 뭐 불안장애 약을 먹어서 두통이 나타나면 또 두통약도 드시고, 불안장애 약을 먹다가 수면이 문제가 생기면 또 수면제를 드시고,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약 가지수가 많아지면서 이게 정말 나을 수 있는 건가? 이게 낫는 게 맞나? 라는 이렇게 의구심이 나도 들고 있고, 이 약을 평생 먹고 살아야 하나? 라는 또 새로운 불안감이 또 등장하고. 그래서 내가 느꼈던 거는, 결국 이제 불안장애 치료라는 게 뭐 불안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과 질환도 결국에 내가 모든 약을 끊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져야 그게 이제 치료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. 그치.
미국에서 이제 화학이랑 인류학을 전공을 하고, 전공을 할 때도 그랬고 공부를 할 때도 그랬고 나중에 뭐 다른 일을 할 때도 이런, 나도 이제 불안장애 약을 좀 먹어본 적도 있고 ADHD 약도 먹어봤고, 그래서 이런 불안장애 약을 먹다가 그래도 또 뭔가 이제 정신과 약은 뭔가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더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기 때문에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, 그럴 때 이제 나도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께 한약 치료를 받고 불안감이 아예 사라지는 걸 내가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, 그래서 이때부터 정신과 약에 대해서 관심을 또 보이기도 했고, 내가 대체 뭘 먹었나, 심지어 화학까지 전공을 했으니까 또, 그리고 이제 인류학 수업에서는 이제 의료 인류학 때 정신과 약이 가지는 그런 사회 문제적인 구조, 그러니까 정신병원도 그렇고 정신과 약도 그렇고 그게 어떻게 이제 전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가, 그리고 뭐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형 제약 회사가 일부러 그런 약을 먹게 해서 계속 환자들이 평생 이 약을 달게 살고 만든다라는 내용까지도 봤는데, 그래서 이제 정신과 약에 대해서 공부를 막 하고 있다가 이제 화학적으로나 또 인류학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랑 의견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으신 그 되게 유명하신 정신과 의사이자 그 듀크대 교수 앨런 프린시스 교수님이 계시는데, 그분하고 이제 계속 컨택을 했지. 그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. 뭐, 내 입으로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기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, 뭐, 상대적으로 많이 했다고 나는 생각할 수 있어. 그치. 일단 나는 첫 번째 원칙적으로 단순히 이제 증상만 듣고 약을 이렇게 딱 불안장애입니다, 불안장애 약 뭐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살아온 삶 전체를 듣고 그 불안감을 얻게 된 원인, 그러니까 지금 주소증을 야기하게 된 그 원인을 찾아서 이 인과관계가 형성이 된다, 상관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그거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치료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환자의 삶을 딱 들었을 때 지금 주소증을 야기한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상관관계가 딱 형성이 된단 말이야.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그 원인을 치료해주는 처방을 투여를 하는 거지. 단순히 이 상병명에 맞는 뭔가 이렇게 딱 불안장애 약, 공황장애 약, 뭐 우울증 약 이런 걸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. 지금 생각나는 이제 특이한 케이스 하나는, 학생인데 집에 계속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잡생각을 많이 하고, 그러면서 밤에도 막 그런 걱정거리가 많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밤에 수면에 방해가 되지, 잠을 못 자게 되면 또 아침에 일어나서 무기력하고 이러면서 우울 증상이 또 나타나고,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, 그런 케이스를 봤을 때 그런 걱정이 많고 불안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 사람이 외부 자극이 왔을 때 그런 걱정이나 불안이 많아질 수 있는 원인들이 삶 속에 많이 깔려 있어. 나는 일단 모든 불안장애 환자들에게 같은 약을 투여하지 않고, 그렇게는 나는 안 하고, 이게 근원적인 치료를 하는 건지는 나는 아는 바가 없어. 같은 증상에 같은 처방을 다 투여하는 게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반대로 다른 병으로 왔는데 원인이 같으면은 같은 처방일 수도 있지. 나는 잘 모르겠어, 개인적으로. 물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일시적으로 증상 완화는 될 수 있어. 근데 일시적인 완화를 노릴 거면은 애초에 나는 그 치료를 시작을 안 하겠지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내가 하는 치료의 맹점일 수도 있는데, 맹점이 두 가지야. 하나는 일단 증상만 듣고 약을 처방하면은 쉬운데,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환자의 삶 전체를 다 듣고 그 사람의 유년 시절까지 다 듣고 가족관계, 친구들과의 대인관계 모든 걸 다 듣다 보니까, 짧으면 진짜 짧아도 30분, 기본 뭐 거의 1시간 정도 보니까, 특히 초진 환자 같은 경우는. 그러니까 그것도 내 에너지도 많이 쓰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내 진료 시간 내에 볼 수 있는 환자 수는 제한적이고, 그리고 두 번째 맹점은 아무래도 아까 말했듯이 일시적인 증상 완화가 목적이 아니잖아.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, 정신과 질환을 치료하는다기보다 정신과 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거다. 다시 말해서 몸 자체를 정상화로 돌리는데, 그렇게 정신과 약을 오랫동안 먹었던 사람들은 이미 만성화되어 있단 말이잖아. 근데 이게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뭐 하루 이틀 먹는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느려, 치료 경과 자체가. 먹자마자 뭔가 드라마틱 효과를 딱 기대하기는 어렵단 말이야.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설명을 해도, 특히 이제 요즘 사람들은, 현대인들은 뭔가 빨리빨리 이런 걸 원하는데 그런 맹점이 좀 있지. 치료 경과가 좀 느리다는 점. 대신에 근본적으로 치료는 잘 된다.
진짜 길게 봤을 때는 막 2시간도 넘게 진료를 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. 그치, 내 에너지 소비도 많지. 왜냐면 이게 환자분도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잘 모를 때도 많고 본인의 원인을 본인이 알고 있지 않는단 말이야. 그래서 같이 찾아가는 과정이야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나 형사가 취조실에서 취조하듯이 계속 언제부터 그랬냐, 뭐 했냐 삶 스토리 전반적으로 다 들어보면서 내가 거기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환자 한 명 볼 때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가 소비되는 에너지도 많다 보니까 일단은 초진 환자를 3명 넘게는 잘 못 보고 있어.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다른 병원보다 좀 긴 편이긴 하지. 이게 나도 정말 드라마틱한 후기도 되게 많고 해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의료법상 후기 공유가 이제 불가능한 그런 게 있고 진짜 의료법만 아니면 나도 진짜 보여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진짜 많은데 지금 인터뷰하는 이 와중에도 내가 말할 수가 없어서 그건 좀 안타까운 면이라고 생각하죠. 아마 다른 환자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내가 경험했던 약을 찾는 과정부터가 일단 힘들었고 그거 자체가 힘들었고 이제 약을 찾았어. 먹어서 괜찮아졌네. 그리고 살고 있는데 또 약간 그러면 또 좀 안 좋아지면은 또 약을 또 늘려. 나중에 가지수도 늘어나. 그런 게 조금 힘들었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원인을 알고 했으면 훨씬 더 근본적인 치료가 빨리 됐을 텐데 나 같은 경우는 정말 운이 좋게도 정신과 약을 오래 먹지 않았고 그래서 빨리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정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약을 아예 안 먹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약간 나도 잊고 있었던 나의 원래의 약 먹기 전에 정상이었던 나의 모습, 나의 일상생활,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지,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. 뭐라 그러지? 불안장의 껍질만 계속 두드리고 있다가 안에 불안장의 핵을 쫙 빼서 날려버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을 받았어. 일단 나도 환자들한테 이제 티칭을 해주는 게 할 때 대인관계나 가족관계나 이런 데서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세요 이런 티칭도 있고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는 이제 운동에 대해서 티칭도 많이 해주고 또 이제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때 이제 음악에 대해서도 티칭을 해준단 말이에요. 아무래도 음악이 우리 정서에 많이 가까워져 있고 또 요즘 이렇게 길거리 다녀보면은 사람들 뭐 이어폰도 많이 꽂고 다니고 있는 걸 이제 보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환자들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그게 음악만 듣는다고 무조건 치료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또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좀 선곡을 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싶었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이런 병들은 충분히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병이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.